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편 적용 재료에 한번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난 OT 시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다른 과목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암기할 종목이 내용이 좀 많이 있으니까는 동영상을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한번 더 들으면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적용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조경, 재료. 일단은 과목으로 봤을 때는 한 과목인데 여기에는 식물 재료가 있습니다. 식물 재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인공 재료. 인공 중에서 또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석재가 있고요. 이게 저희 순서입니다. 목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있고 시멘트가 있습니다. 또한 금속이 있습니다. 점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바로 식물 재료입니다. 식물 재료. 그 다음에 석재든 목재든 문제 나오게 되면은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한 문제씩은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거 이놈입니다. 이 콘크리트하고 시멘트를 하나로 보는데 콘크리트를 가지고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 4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한 문제가 수준에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속이든 점토든 기타이든 많이 나오면은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나오는 데는 식물 재료에서 나오는 거고, 이 식물 재료는 4편인 조경, 관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공 있죠, 여러분. 시공하고도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식물 재료 어렵지만은 수정을 잘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 큰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 숲을 보고, 우리 3편은 4편은 재료 파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지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3개 중에서 2, 3개 나오는데 포기하자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 또한 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학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조경 재료의 분류가 나옵니다. 공사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공사에 따른 분류. 따른 분류. 중요치는 않는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조경 식재공사가 있고요. 시설물 공사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식재공사, 공사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식재, 하나는 시설물입니다. 즉 뭐냐면은 식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연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이 식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입니다. 그러면은 식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것처럼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잔디 식재가 있고 생태 복원도 가능합니다. 또는 책에서는 녹화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경사면, 경사지를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읽어보겠지만은 포장공사, 그렇죠. 비탈면
조성공사를 해야 되겠고요. 유의시설공사, 수경시설공사,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식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드릴게요, 여러분. 식재공사는 모든 시설이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입니다. 요것 또한 기출문제였어요. 1번 무슨 공사 쭉쭉 나오다가 식재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식재예요. 모든 거를 공사한 다음에 미관적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게 바로 식재공사입니다. 1번은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에 따른 분류 2번을 보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생명성이 있고요.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즉 생명성은 뭐냐면 식물재료, 또 하나는 시설물 재료입니다. 식물,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재료. 밑에 있는 시설 재료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인공적으로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생산 방식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자연 재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돌이든 공기든 물이든 자연에서. 그렇지만은 인공 재료는 어느 공장에서 무한으로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재료. 해서 재료에 따른 분류는 중요치 않고요. 자, 섹션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2번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기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특성인데, 자, 식물지의 특성. 그 아래에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자연 재료 특성이라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러분. 자, 조, 연, 달을 지금부터 암기를 합니다. 자조연다. 자조연다. 뭐가 자조연다? 열매가. 식물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자조연다. 또는 말이 안 되면은 자자를 주로 바꿔갖고 자주연다. 즉 자는 뭐냐면은 자연성입니다. 그리고 조는 그렇죠, 조화성입니다. 연속성, 그리고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뒤에 가면은 인공재료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즉 인공재료 같은 경우에는 균일성, 불변성, 가공성인데 요 자연재료하고 인공재료를 섞어 가지고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이 중에서 외워야 될 게 바로 자조연다. 요것만 암기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 자연성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화성은 뭐냐면은 이 식물이 다른 건물이든 다른 식재와 어울릴 수 있다는, 즉 조화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 지난번에 뭐 미적 환경 배웠을 때 조화성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내용이겠죠. 연속성은 뭐냐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왔을 때, 즉 뭐냐면은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심히 자라고 가을에는 광합성이 부족하니까는 단풍을 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휴면기를 갖다가 다시 또 봄에 오면은 한 계절이 바뀌면서 연속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양성은 뭐냐면은 색이든 형태든 등등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규격성입니다. 규격성. 가끔 공단에서 요거하고 다양성이 안 나오고요. 비규격성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공재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인공재료. 인공재료 그냥 글러보겠습니다. 자, 균일성. 항상 제닐이 균일하게 공장에서 뽑아내죠.
균일성, 두 번째 불변성,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콘크리트 있죠.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철근 또한 들어가겠지만 절대로 불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공성입니다. 언제나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가공성, 불변성, 균열성, 그 다음에 균일성, 가공성 내용을 파악하시고 앞에 있는 자연, 재료를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칸이 좀 좁게 되어 있네. 잠시만요. 다음 게 있는데 방법이 없겠네. 여기서 해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요 뒤에서 하겠습니다.